네,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첫 번째 그림 멘토이신 한무영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첫 번째 그림 멘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영 멘토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비물박사라고 요새 하고 있는데요. 비물박사 한무영 교수입니다. 제가 아주 열광적으로 박수 쳐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강의를 하고요. 이거 되나요?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왜 이러지? 예. 오늘 제 제목은 이제 지구를 살리는 비물이고요. 또 뭐 부제로는 모두가 행복한 물 관리. 또 싸이 아시죠? 우리 학생 싸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싸이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한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혹시 행복한지 아닌지는 이제 1시간 지나봐야지 아는 거고 한번 여러분이 박수가 몇 번 나오는지를 보고 거기서 그걸로 이제 얼마큼 행복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73년도 학번이에요. 73학번이고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그 옛날에 막 중동붐이 한창일 때 그때 중동에 나가서 돈 좀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따갖고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 비물과 당신 이 책은 한 3년 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시장님이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전 간부들한테 다 이걸 읽고선 독후감을 써서 같이 얘기하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서울시청에. 그때 시장님이 채택한 책으로서 그때는 모든 부시장님, 실장님 다 읽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 읽은 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고 저 지구를 살리는 비물의 비밀이라는 책은 저걸 보고서 이제 많은 사람이 감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국어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 이거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들 글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 배운 사람 있어요? 중학교 책인데 지금 고등학생이면 이거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혹시 황순원의 소나기 배우셨습니까? 어머님 어렸을 때 배웠죠? 요새 책에는 황순원 소나기 다음 챕터가 한무영의 지구를 살리는 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30년, 20년, 30년 후에라도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걸 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비물에 대해서는 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 뉴스 보면 프랑스 파리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그 뭐 루브르 박물관이 뭐 피난을 가고 뭐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작품들이. 그러니까 이런 홍수 뭐 서울에도 광화문 침수가 됐었고 그리고 겨울에는 또 뭐 하천이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건초나가 되고 세 번째 거는 단수가 되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제일 힘든 게 화장실 못 가는 거. 네. 그리고 더울 때 좀 비가 쫙 왔으면 시원할 텐데 하는 생각들인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있는 내용들인데 가만히 보면 다 비물과 관련돼 있어요. 첫 번째 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고 두 번째 건 비가 너무 안 와서 그렇고 세 번째 거는 비물 좀 모아뒀었으면 최소한 화장실 가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번째 모아둔 비물 쫙 뿌려주면 냉방 에너지를 많이 줄였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중요한 명제는 버릴 것인가 모을 것인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모아야 된다는 손 좀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로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까? 다 버리고 있는 거니까 이제 오늘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빨리 가셔야 되겠다. 그럼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비물을 모아야 된다는 것만 아시고 가시고요. 주무시고 싶어도 이제 그렇게 줘도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다 버릴까? 왜 모으지 않고 버릴까? 혹시 여기 있는 학생 혹시 왜 사람들이 비물을 버린지 아세요? 그죠. 관리하기 좋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관리하기 좋게 만들고 꼭 필요하다면. 그걸 여기 있는 학생은 왜 비물을 다 버리고 왜 모으지 않고 버린다고 생각해요? 보관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빗물을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치고 빗물 좋다라고 동그라미 쳐왔었으면 거기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해. 시험 다 떨어지고 취직도 못해요. 왜냐면 다들 빗물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나만 특별히 그게 아닌데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오해가 있다. 그래서 오해를 한 개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산성비의 진실 해가지고 우리 학생 배웠던 교과서에 산성비라고 나왔습니까? 뭐 과학 교과서라든지 뭐 혹시 이 학생은 학교 때 안 배웠어요? 요새는 안 배우나 보네요. 요새는 지구를 살리는 빗물을 배우나 봐요. 이전에는 산성비를 배우는데 지구를 살리는 빗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하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랑 답이 좀 다르게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비의 진실을 나도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산성비 나쁘다고 느꼈어요. 왜 안 가냐? 산성비가 나쁘다고 느끼고 근데 이런 종이를 가지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실험하려고. 나 좀 도와줘야 되겠네요. 오늘 학생이. 자네 학생이 요거 가지고 요거를 열고 스카치 테이프처럼 쫙 빼내는 건데 그걸 찢어가지고 물에 담그면은 색깔이 변해요. 그거 가지고 pH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레몬 아이스티를 지금 막 사왔습니다. 이 레몬 아이스티의 pH가 얼마 정도 될까? 좀 찢어보세요. 빼가지고 좀 빼가지고 찢어가지고 레몬 아이스티의 pH를 담궈보세요. 담그고 색깔을 비교하세요. 어디랑 제일 가까운지. 얼마? 3이요. pH 3짜리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같았으면 pH 3짜리 산성비보다 100배 더 센 거, 여러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산성비보다 100배 더 센 레몬 아이스티를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걸 보면은 나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마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죠? 일단 놓고 또 봅시다. 이건 제가 여기서 마시기로 하고. 이게 먼저 나와야 되네. 이제 pH, 콜라는 2.5예요. 그러니까 pH는 단위는 한 단위가 10배, 두 단위가 100배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pH가 5 정도 되는 산성비보다 콜라가 500배 더 세고 3은 요 아이스티는 100배 더 센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 심지어는 일본의 어떤 온천에 갔더니 pH가 2.2더라고요. 그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은, 잘못된 상식에 의하면은 저기 들어갔으면 내가 머리털이 다 빠졌어야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생체 실험을 해왔고 거기서 평생 그렇게 목욕한 사람은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내가 산성비 때문에 대머리 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심어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산성비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 슬라이드. 그래서 저도 15년 전에 처음 빗물 얘기할 때 산성비라고 해서 나쁘다고 그랬을 때 힘드신데 마실 건데. 그래서 깨끗한 쟁반을 가지고 비 올 때 올라가 가지고 쟀어요. 그랬더니 산성이더라고요. 산성인데 이 먼지에 떨어진 빗물, 요 가운데 있는 거, 그건 재봤더니 알칼성이더라고요. 요 종이로 금방 실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 뒀더니 중성이더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한번 산성비는 계속 가면서 다 산성이기 때문에 이건 쓰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떠지자마자 중화되는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 할 때는 수자원으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과학자가 산성비를 뭐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 종이 한 장 들고 가가지고 한번 가서 싸워보세요. 왜 그러냐? 아니 걱정될 거 없. 물론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계가 돼가지고 그건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수자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금방 중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진 것도 산성이라고 하지만 콜라보다 내가 지금 마신 레몬 아이스티보다 훨씬 약한 산성인데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뭐가 있냐. 그거를 어르신들 가지 말고 꼬마들 보내가지고 과학자에 가서 싸워서 코를 갖다 납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과학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동영상 좀 보여줄래요? 우리 서울대학교 39동에 건물 지을 때부터 빗물 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냥 지하에 조금 칸을 막아가지고 빗물 탱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박사가 한 4명 정도 나왔고, 자 빗물이 나쁘다는데 도대체 뭐가 나쁘냐? 그러면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제거하면 좋을지 이런 연구를 다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한 처리만 가지고도 최고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이번 수도여상이라는 학생들이 과학관 애들이 도마도를 키워요. 그래서 도마도 훨씬 잘 된다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콩나물 키웠어요. 이쪽은 수돗물, 이쪽은 빗물. 빗물로 키운 게 저렇게 잘 자라요. 똑같은 게. 농부들은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제일 잘 배운 똑똑한 사람도 몰라요. 호주가 선진국인데요. 호주에는 이제 집들이 건물이 대륙이 넓어가지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어서 상수를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스로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빗물이 있습니다. 그물을 갖다가 아주 조그만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처리 안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먹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게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않아요? 처리 하나도 안 해도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으면 된다. 먹다 남으면 수용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빗물 때문에 이제 쩔쩔매는 이건 아니구나. 칸타스 항공에서 제일 1등성에만 주는 생수가 있어요. 이름하여 클라우드 주스. 이거는 이제 베트남에 보면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봉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빗물 시설을 지붕만 있고 비만 온다면은 그걸로 얼마든지 식수를 만들 수가 있다. 학생들이랑 한 10년 동안 가가지고 거기서 빗물 시설을 만들어줬습니다. 학생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프리카 애들이 흙탕물 먹고 그런 거 봤잖아요. 흙탕물을 먹고 또 여자들은 또 물길로 그냥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허리가 다 척추뼈가 다 망가지고 그렇다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거기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고 지붕만 있으면 금을 받아가지고 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 치고 빗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빗물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만들어준 이 비싼 것만 사서 먹어라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냥 저 드십시오. 깨끗한 물 드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보신 우리 서울대학교 39동에 보면 지하에 빗물 탱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이렇게 차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이제 아직은 먹지 않습니다. 처리를 하면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그걸로 화장실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돗물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 요금이 아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가 오면 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전에 우리 광화문에도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그냥 사람이 죽고 그랬었는데 왜 돈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프랑스 파리에도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건데 이걸 돈 벼락을 맞은 건가?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수자원 하시는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빗물이 공짜 돈인데 이걸 다 흘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걸핏하면 강원대 지하수를 파준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수는 공짜입니까? 퍼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를 앉혀놓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짜로 떠지는 건 다 버리고 남의 거 뺏어 먹는 그게 도대체 뭐냐. 빗물을 모으고 빗물을 공짜니까 받아 쓰고 지하수는 공짜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제일 큰 산성비의 오해. 그래서 이따가 여기 이거 갖고 왔는데 제일 멋있는 질문한 사람한테 이거 선물로 주겠습니다. 이거 3,000원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3,000원이지만 선물로 주겠습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가면서 오늘 냉면 먹으면서 한번 재보고 식초도 재보고 뭐 콜라도 재보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자, 물이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큼 깨끗하느냐? 빗물 깨끗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과학으로 하자, 과학으로. 과학과 상식. 우선 상식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뭐 다 내려오면서 내려가는데 물에 마일리지가 있다. 설악산에 떨어진 빗물은 깨끗하죠. 그래도 뭐 저기는 설악산 노루똥도 묻고 그랬을 거라고 설악산에서. 그래서 저 강원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서 재면은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공장 폐수 들어가고 뭐 생활호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마일리지가 있는데 마일리지가 길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을 것이다. 믿습니까? 마일리지가 길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다. 응? 맞죠? 마일리지가 길수록 오염물질이 많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 팔당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아니면 인천 앞바다에 있는 인천 쪽 한강 하류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마일리지가 짧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바다에 가가지고 1리터 주전자에 1리터 주전자에 바닷물을 집어넣고 끓이면은 소금이 남죠. 몇 그램 남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35g, 3.5% 뭐 이렇게 하는데 35,000 35g이 남는데 그러면 1리터당 35,000mg이니까 저 숫자가 나와요. 35,000. 이거 똑같은 걸 저 한강 하류에서부터 하면은 수치는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올라갈수록 마일리지가 짧을수록 수치는 작아질 것이다. 저 수치는 녹아있는 이물질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산에 가면은 저 수치가 낮으니까 다들 산에 가서 댐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자, 도시의 한가운데에서도 마일리지가 짧은 물이 있습니다. 이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이 지붕에 시청 앞 광장에 이 시청 이 건물에 떨어지는 빗물, 여기는 물론 대기 오염물질, 황사, 새똥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공장 폐수가 들어간 적이 없죠. 생활하수가 들어간 적이 없죠. 저 물에 녹조가 묻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깨끗한 물이 아니냐 했을 때 어떤 사람도 질문할 거예요. 빗물 박사님, 빗물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마셔볼까 한번? 그러지 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빗물을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면은 저는 다시 반문해요. 그럼 강물을 먹을 수 있어요? 강물 먹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먹죠? 응? 처리해야지. 그러니까는 뭐 강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빗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지 말고, 강물을 먹을 때까지 먹을 수 있게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 대 빗물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에너지, 어느 게 더 싸게 맥힙니까? 그럼 답이 뭐죠? 녹아있는 게 죽은 빗물이 더 쉽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처리만 가지고도 먹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처리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빗물을 테스트 해봤어요. 나는 물이다. 그래서 뭐가 뭔지 지하수에 퍼가지고 병에 담아서 비싸게 파는 물, 저는 생수라고 안 그럽니다. 그게 왜 생수야? 지하수 퍼서 병에 담아서 비싸게 파는 병물이지. 그리고 빗물, 수돗물을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 있죠. 블라인드 테스트. 나는 물이다 하듯이 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제일 나한테 제일 잘 들리는지를 갖다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투표를 하는 실험을 한 30번 정도 해봤습니다. 뭐 서울시, 서울대학교, 뭐 부산 다 했는데 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 대개 한 60%가 빗물을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투표해놓고 딱 베껴보니까
빗물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리고 수돗물이 20%, 병물이 20% 이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산성비라고 해서 기피하던 이 물인데 저 물이 제일 맛있단 말이야? 이상하지?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산지가 다들 모든 물의 원산지는 비고 유통 과정을 보자. 유통 과정이 제일 짧은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생선 회로 비교하면은 빗물은 그냥 바닷가에서 금방 잡은 싱싱한 회, 다른 물은 냉동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으니 너무나 당연한 거죠. 빗물이 유통 과정을 생각하면 빗물이 제일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맛이라는 건 뭐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뭐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빗물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아까 클라우드 주스는 호주에서 아주 제일 비싼 그 물이라고 하고 또 우리 텍사스 저쪽에서는 가봤더니 빗물 생수를 파는데 레스토랑에서 파는데 빗물 생수는 3달러, 콜라는 2.5달러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저기 뭐 에너지랑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자 여기 만약에 물 1톤 이만큼을 갖고 온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갖고 올 때 얼마큼 많이 힘들었느냐를 보게 되면은 현재는 팔장에서부터 오거든요. 팔장에서 강물을 퍼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다음에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 그 에너지를 계산하면 1톤당 0.24kWh. 근데 빗물은 지붕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에 놨잖아요. 펌프를 쓰긴 써요. 근데 처리 하나도 안 하고 1천만 원인다. 그러면 누가 교수님 에너지 들잖아요. 예, 에너지 듭니다. 에너지 드는데 한번 실험해 보려고. 저기 한 이만큼 한 톤을 갖다가 너는 한 사람은 팔당에서부터 갖고 오고 한 사람은 지하 1층에서 빗물 갖고 오라. 어느 게 더 힘든가? 그 수치가 나온 게 0.024 대 0.0012 kWh가 되고 그래서 빗물을 쓰면 쓸수록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고 빗물을 쓰면 쓸수록 이게 애국하는 거 아닙니까? 빗물을 쓰면 쓸수록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빗물 또 물 하면 뭐 하수 처리장 제이용수 쓰자고 그러는데 솔직히 하수 처리장 제이용수를 가지고 쫙 뿌렸을 때 튀기면 왜 싫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 수질 좋습니다. 다 검사 테스트해서 좋습니다 그러지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빗물 튀면 누가 뭐랄 사람이 있어요? 빗물 쫙 뿌려주면 아주 시원해진다. 그리고 또 뭐 우리 텃밭 가꾸기 하는 걸 때 뭐 빗물을 키운 상추다 그러면 먹는데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해 가지고 국제적인 수질 규격에 맞게 한 거다라고 하면 또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빗물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빗물을 잘 모으자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데나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서울대학교 앞에 지금 이런 커다란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빗물 모으기 하겠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다 모으지 말고 위에다 모여라. 위에다 모으는 거는 밑에다 모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밑에다 모았다 그러면 위에서 나 물 좀 줘 그러면 펌프를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모아가지고 밑에서 달라고 하면 오케이 그냥 밸브를 해서 열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적으로 이득이 있는 거지 위에서 모으면. 그리고 밑에서 모으면 넓은 데서 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다 들어온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들어옴을 처리를 해서 줘야 돼. 그러니까 수질적으로 손해고 그리고 밑에 거는 한번 망가지면 그냥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아주 그냥 방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두껍게. 근데 위에는 망가져봐야 조금밖에 그 피해를 안 주니까 조그맣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빗물을 모으더라도 위에다 모으는 게 낫다. 밑에 모으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님비에서 핀피에서 해피라고 님비는 모든 사람이 싫어해서 필요하지만 안 하겠다는 걸 갖다가 좀 바꿔서 제발 우리 집에다 하게 해서 모두 행복하게 하자는 이런 개념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사이에 질문 있으세요? 이따 질문 시간도 있겠지만은 뭐 그 사이에 제가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산성비보다 훨씬 센 레몬 주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 다들 뭐 중금속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금속이 얼마큼 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했어요. 중금속이 있는 걸 이제 우리 음용수 수질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이다 그러면 이 정도는까지는 괜찮고 그보다 넘으면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에 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 중금속의 농도가 이만큼이면은 처리 안 해도 되고 이만큼이면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기 오염물질에 있는 그 오염물질의 양은 음용수 수질 기준에 비해서 이만큼이라면 그거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문제되고 얘기하는 그 수치를 얘기해봐라. 그걸 한번 따져보라고 과학자한테. 그래서 있긴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있는데 그 수치가 그보다 기준치보다 훨씬 작으면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쉽게 비유를 하면은 내가 여기 고춧가루 갖다가 그냥 쫙 뿌리면은 막 매워서 그냥 캑캑거리잖아요. 호흡기가 견딜 수 있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기 컵에다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셔보자.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양인데. 그러면 우리 소화기에서 견딜 수 있는 양과 호흡기에서 견딜 수 있는 양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쪽에서 대기오염물질에서 호흡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는 수치는 우리 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주 답이 있어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한번 과학자한테 가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따 또 질문 시간이 있을 테니까는 그러면 여러분 수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빔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 홈통을 다시 보자 하는데 홈통 다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홈통 있죠. 집에도 홈통 있죠. 학교 건물에 홈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홈통과 홈통 사이가 10m 간격이라고 그러고 이쪽 폭이 10m라고 그러면 홈통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강수량은 1300mm입니다. 1년에. 근데 뭐 우수로 뛰고 1000mm만 온다고 치자. 1000mm면 1m. 그럼 100제곱미터에 1m에 나면은 100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홈통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홈통이라는 것은 1년에 100톤의 가장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물공장이다. 그것도 공짜로. 그거 어떻게 되죠? 공장에서 막 나온 물을 그냥 뜨끈뜨끈한 아주 맛있는 떡을 그냥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서 하수로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버리면서도 막 넣어서 버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홈통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홈통이 물공장이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푼돈 생기면은 저금통에 집어넣듯이 빗물 저금통을 만들자. 빗물 저금통을 만들면 이것이 바로 1년에 100톤의 물공장을 그걸 잘 쓰는 거다. 좀 크게 만들면 100톤을 다 쓸 수 있지만 좀 조그맣게 만들면 한 60%, 70%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물공장이고 이걸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런 비율을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떡이 있는데 과자가 있는데 그냥 먹지 않고 땅에 흙 던지는 거야. 그래서 흙을 막 묻혀. 그리고 나서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거 주워 가지고 털어 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 지붕에 떨어진 빗물을 다 버리고 강에 들어가서 그걸 처리해서 갖고 오는 게 바로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더럽게 해서 처리해서 보내는 거. 그래서 홈통을 다시 보자는 것이고 이런 빗물 저금통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우리 제가 1층에 아파트 사는데 우리 집 1층 아파트에 있는 빗물 탱크. 저거 가지고 정원에 물을 두고요. 지금도 물이 꽉 차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온 비로. 이런 파는 통을 많이 봤잖아요. 인천의 배다리에 저걸 만들어 드렸더니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런 그림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런 통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런 그림은 나도 잘 그리겠다. 나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요 앞에 텃밭이 있는데 텃밭에 물 줄 걸 이거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까만 쓰레기통 2개를 갖다 엎어가지고 있었는데
보기 안 좋잖아요. 우리 미대생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그려가지고 그랬더니 다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건 우리 건물에 앞에 있는 거고. 마침 서울시에서는 개인적으로 빗물 시설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는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하는 게 있어요. 서울시 물관리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리고 모든 구청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다 마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 초에 빨리 이거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 집에 200만 원까지, 학교에서는 2천만 원까지 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물론 이제 10%는 본인이 내야 돼요. 10%는. 그런 제도가 있고, 이런 게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또 이런 조례를 채택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 기도라는데, 그 섬지방이라서 뭐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쩔쩔맨다고 해서 우리 만들어줬습니다. 전 베트남에서 만들어줬고, 요거는 이제 솔로몬 아일랜드에 만들어주고, 이런 걸 보고선 좀 확신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거 해가지고 그냥 화장실 물이나 써라, 허드렛 물이나 써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수처리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는 똥물도 잘 처리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빗물 다들 싫어하죠. 근데 도대체 뭐가 나쁜 거냐? 그것만 빼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려고 그랬더니 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깨끗한, 제일 좋은 수질의 빗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지금 또 2년 전에는 하노이에 베트남에다가 이런 베트남의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커다란 건물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사회공헌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으면 좋겠나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걸 주자. 뭐냐 했더니 물이더라고요. 자, 빗물 가지고 식수를 만드는 걸 해주자라고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톤짜리 빗물 탱크를 만들고, 한 3주 전에 거기 가봤어요. 2년 된 후에 3주 전에 가봤더니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귀여운 애들 물 먹는 값은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9만 동씩 내면서 하는데, 이걸 해놓으니까 그게 5만 동을 줄여가지고 돈을 세이브 해가지고 다들 좋아한다고. 그리고 뭐 자세한 그 시설은 이렇게 해서 이따 질문이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내가 한 10년 동안 베트남에다 빗물을 만들어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전 세계 다른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은 빗물 모으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가르쳐줬다. 근데 가보니까 말이 되거든. 빗물 하늘에 주신 선물을 왜 다 버리느냐. 모으자. 그리고 실제로 모아줘가지고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인민들이 잘 쓰는 걸 보고선 맞다.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가지고 저한테 순장을 줬습니다.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앞으로 21세기는 물로 인한 전쟁이 있다고 해요. 20세기는 석유 때문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 때문에 전쟁이다. 그중에서 가장 여성과 어린이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데 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이런 영화 많이 봤죠? 아주 보니까 최근에 큰 상도 받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여기 이 군인 아저씨, 그리고 의사. 군인은 평화를 갖다 주고 의사는 생명을 지켜주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다시 철수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이같이 빗물 시설을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평생 동안 대대손손이 빗물과 지붕만 있으면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송중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 가서 만들어줬더니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큰 시설만 하라고 그러고 뭐 해놓고 가면 또 잘 운전도 안 되고 그러는 걸 줬는데, 이거는 스스로 그냥 너무나 바보같이 그냥 다 주는 거야. 거기 떠진 거 이렇게 받아서 드십시오. 그리고
다 현지의 자재와 현지 사람들 다 가르쳐줘가지고 스스로 받아 드십시오라고 막 가르쳐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인류애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그 항목이 바로 빗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개발도상 국가에서 가장 고마운 선물, 자, 선물 그래도 주더라도 그래도 계속 남는 생각에 머리에 남는 선물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식수입니다. 식수.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빗물 식수화 사업을, 식수가 좋으니까 그걸 식수로 만들어 먹고 스스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이 좋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롯데백화점에서 했던 사례를 보고선, 자, 한 회사가 아주 마을 전체를 다 해결하라 그러면 엄청난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뭐 학교 같은데, 학교 근처 뭐 동네마다 하는 것은 뭐 조그만 회사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사일통. 그러니까 한 회사가, 원 컴퍼니가 원 비물 탱크를 만들어주는 이런 걸 하면은 회사도 좋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런 걸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사일통이라는 개념을 제가 전에 한번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한테 이걸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좋다 그러면 우리끼리 하자. 왜 거기까지 기다리냐 이거. 가는 동안에 시간도 걸리고 뭐 무슨 행정 비용이니 이런 거 뭐 많아. 그냥 내가 좀 여력이 있으면은 한 학교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지원해 주는 걸 하자.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친해지자. 이것이 바로 민관 외교가 되고 그러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송중기, 송혜교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도국에, 사실은 제가 원래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기로 됐어요. 가가지고 오늘쯤에 오게 되면은 이제 오늘 새벽에 떨어지면은 오늘 강의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왜 갔냐,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갈 때 그 사람들 개도국에 물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해주자라고 했을 때 같이 갈래 그러다가 뭐 이렇게 뭐 계획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 같은데 자, 전기도 없고 수소도 없다. 그러면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판때기를 만들어가지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받고 태양이 있을 때는 해가 있을 때 해를 받고 하는 것,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식수를 하는 걸 하게 되면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물공장, 전기공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마 지금 여기 에너지 쪽에서는 뭐 태양광 많이 하는데 왜 태양광만 받냐 이거예요. 똑같은 태양광에다가 밑에다가 홈통에서 탱크를 만들면은 빗물과 태양광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한디 주신 선물을 잘 받읍시다 하는 게 것이고요. 아마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하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빗물 한 15년 했는데요. 빗물 외국에도 잘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제일 잘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계 최고의 빗물 시설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듣고 싶으세요? 뭐 이 정도 뭐 반응 가지고 제가 감히 이걸 부르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으세요? 광진구에 스타시티라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세계 물협회 잡지에 카바 스토리 실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교과서에 이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가 써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좋으냐.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는 한 3년 전에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의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혼자 안내를 해줬더니 가서 법을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유명한 건데 도대체 뭐가 유명하냐, 규모가 커서 유명하냐. 여기 3,000톤, 솔직히 말해서 3,000톤짜리 빗물 탱크가 있습니다. 3,000톤이 커서 그러냐, 그러면 옆에서 4,000톤 하면 그게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지지 않는 여기에 아이디어가 있다. 뭐냐면 여기 대한민국의 철학을 집어넣습니다. 철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야구장,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였어요. 근데 여기 상습 침수구역이었어. 그래서 상습 침수구역인데 저걸 개발해가지고 야구장을 덮어서 저렇게 만들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서 물이 더 나오니까. 그러면 홍수가 나니까
광진구에서는 구청에서 걱정이 되니까 빗물 탱크 좀 만드십시오 그랬더니 포스코에서 만들겠습니까? 돈 없는데 그럼 못하지. 그래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중재를 했습니다. 자, 광진구 당신은 돈은 없습니다. 근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는 3% 들고 가서 포스코 갔더니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계산하겠죠. 들어가는 돈과 버는 돈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시키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하는 그 윈윈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잘 만들어라. 그래서 설계를 옛날에 뭐 건설회사도 다니고 중정에도 나갔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를 보니까 다 지하 3층까지 지하 주차장이더라고요. 다. 근데 키가 제일 작은 B동에 한 층 더 파자. 그 지하 4층을 만들어서 나한테 빗물탱크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문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별로 안 든다. 그래서 이제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높이 2m에서 3,000톤의 빗물탱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칸막이 줬어요. 1,000톤으로. 1,000톤인데 1,000톤은 이제 보통 탱크장 쓰다가 큰 비가 온다고 그럴 때, 태풍이 일로 지나간다고 할 때 이거 미리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부지 안에 떨어지는 빗물에 100mm까지는 한 방울도 안 나간다. 사실 댐이 홍수방지용으로 댐이잖아요. 근데 꽉 찬 댐이 댐 구실합니까? 비워야죠. 근데 큰 걸 비울 수가 있나? 이건 금방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건 홍수방지용, 두 번째 거는 이 지방에 떨어진 빗물과 마당에 떨어진 빗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정원 조경을 쓰고 있는데 그건 멋있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빗물을 쓰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면, 관리비 고지서를 보게 되면 공용 수도료가 한 달에 200원. 한 달에 200원 한 세대당. 이거 내고도 저렇게 아주 기가 막힌 그 조경을 만드는데 원인은 빗물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세 번째 턴토는 여기 불자동차 있잖아요. 큰 거가 하나가 10톤이에요. 소방차 100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근처에 불이 났다 그러면 먼저 퍼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단수가 됐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화장실용 쓰고 더 문제 있으면 또 먹어라, 마시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통은 홍수방지용, 두 번째 거는 물절약용, 세 번째 거는 비상용으로 해서 여기 스토리텔링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통은 우리 하류 사람을 위해서, 우리 홍수 내니까. 두 번째 통은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 거는 이 동네 사람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복하세요? 저는 좀 덜 행복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만큼 박수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맞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철학이다. 홍익인간 철학이다. 모두가 행복한 이걸 여기다 만들어주고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것은 나의 선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조고 여러분 나라의 그 철학이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서 자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철학을 집어넣은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를 여기다 실현을 시켰고 그걸 외국의 교과서에 쓰고 대한민국의 철학을 자랑합니다. 이거 뭐같이 생겼습니까? 서울시 같이 생긴 광진구 스타시티는 와플의 한 셀, 여기에 있는 와플의 한 셀입니다. 저 셀에서 돈 안 들이고 싸움도 안 하고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를 실현시켰으니 옆에도 똑같이 따라하자. 그럼 서울시 전체가 모두가 행복한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거죠. 서울시 전체가 물관리가 가능하고 그걸 똑같은 걸 부산, 파리, 뉴욕 이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한테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그 비밀, 지구를 살리는 비밀. 이거 갖고 와서 홍수난 파리에 가서 이거만 얘기하면 답이 다 나와요. 동자.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에 오면 다 이상해. 명동, 인사동 다 동동동동 그러는 동으로 끝나 동네가. 이 학생은 무슨 동네 살아요? 대흥동이지 동. 동의 그 뜻이 뭐냐? 뜻을 이렇게 만들어요. 한자를 보면은 이제 물숫자 하고 같을 동인데
우리 뭐 마을을 만들거나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물이죠. 파리도 물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넘치는 거라고. 하다못해 캠핑을 가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물. 우리 선조들이 다 알고 그렇게 쓴 거예요. 마을 만들 때, 마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물이다 이거예요. 물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물이 뭐 부족하고 그러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뭐 물 낭비하면 곤장을 때린다 이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 물은 우리 다 같이 쓰는 물이다. 너의 사랑스러운 동생이 먹을 물이다 라고 할 때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아끼고 그리고 물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입시킨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한솥밥 먹는 사람들은 누가 어디 재 뿌리는 사람 있어요? 재 뿌리면 막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같은 먹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물의 상태는 개발 전과 후를 똑같이 해야 된다. 우면산 산사태 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홍수가 난 이유는 위에 개발하면서 물의 상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조그만 마을에는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요. 그럼 그 강에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먹는 물은 어디서 갖고 오죠? 빗물. 그 동네에 하늘이 주신 선물을 충분히 잘 이용해라. 그 분산형 빗물관리라는 뜻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뭐 저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선조들이 만들었고 여러분 무슨 동에 사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자랑을 하라. 근데 저거만 가지고 너무 이론적이지 않느냐. 실제 뭐 있냐?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에 커다란 연못 2개가 있죠. 저 연못을 왜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뭐 파티하려고? 연회를 베풀려고? 그게 아니고 북악산 기슭에 저런 지붕을 많이 세우니까 비가 빨리 내려가서 청계천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거 미안하지 않느냐. 미안하니까 좀 이렇게 저수지를 파자. 그리고 옛날에는 비가 오면 땅 속에 물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보충했는데 지붕을 다 덮어놓으니까 지하수 보충이 안 돼. 미안하니까 저렇게 해서 땅 속에 들어가게 하자. 불날 걸 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경복궁은 이렇게 동자 철학을 실현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우면산 같을 때 우면산 산세태 같으면 이거 만들고선 저수지 안 만들죠. 거기다 집을 져도 매체를 지는데 왜 집을 저렇게 저수지를 파냐 이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고 보니까 경복궁만 이러지 않고 뭐 불국사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모든 커다란 사찰 그 대갓집에는 다 이런 연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있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바로 동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구를 살리는 비밀, 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나갈 때 이 동자 철학만 가지고 나가서 기후변화를 쩔쩔매는 사람을 다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레인시티라는 개념을 합니다. 레인시티라는 것은 빗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빗물을 버리는 대신에 빗물을 모으도록 하면서 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를 만들고 또 빗물 탱크를 만든다고 할 때 돈을 주는 보조금 지급하는 조례를 만든 도시가 레인시티인데 서울시가 첫 번째 레인시티입니다. 그 수원시도 있고 또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걸 제가 한 과거 10년 동안 떠들다 보니까 현재 59개 도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저는 전 세계에다가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상을 주지 않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상을 받았어요. IWA라는 데서 여기 이제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빗물의 혁명. 지금까지 빗물 나쁜 놈,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버렸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 우리의 도시 서울시도 그렇고 현재 그렇고 비 오면 홈통에서부터 다 버려가지고 홍수 나면서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하는 조례도 그렇고 뭐 시설도 그렇고 사람 생각도 그랬는데 이걸 생각을 바꿔서 빗물은 적이 아니고 친구다. 빗물을 모으자. From drain city to rain city. 레인 시티로 가자. 그 조례를 만들고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이 혼자 떠들서 해도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트레이닝 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브레인 시티즌이 같이 빔을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영어를 아는 사람은 박수 치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브레인, 레인, 트레인, 브레인 이렇게 하잖아요. 브레인 시티즌.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돈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돈을 모으자 이렇게 슬로건을 내놓으니까는 상을 주고 이걸 따라서 많이 하고 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내가 교과서 미국 교과서에다 외국 교과서에 써가지고 그냥 다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제 스토브리 혹시 신토브리 들어봤어요? 우리 땅에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우리 농산물이 좋다 뭐 누구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 땅에는 우리 농산물 하면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그러면서 하는데 자 그리고 물 관리도 우리 것이 우리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1,300mm입니다. 1,300mm인데 1년 내내 이렇게 똑같이 오는 1,300mm가 있고 여름에만 많이 오는 1,300mm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성적 같은데 성적으로 치면은 뭐 국영수 이렇게 일정한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분산치라고 그러잖아요. 통계 시간에 분산치라고 들어봤어요. 표준편차 분산치. 그래서 이거는 표준편차가 많고 이거 표준편차 적은데 자 그러면 각 나라의 강수량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거냐 표준편차를 같이 그려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표준편차가 큰 데가 어렵겠죠. 일본은 우리가 문제 나면 일본 쭉 가서 일본 가서 니들 어떻게 하냐, 쭉 가서 미국 어떻게 하냐. 그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근데 선진국이라고 해서 항상 물관리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물관리 선진국이 아니에요. 걔네들 하루에 500mm 오면은 다 나가 자빠져요. 우리는 하루에 500mm 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많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서 항상 물관리 선진국이 아닌데 그걸 표준편차로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표준편차는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물관리는 어렵기가 대학생 수학 문제, 일본은 중학생 수학 문제, 미국은 미국도 초등학생 수학 문제 어렵기가 그런데 우리 대학생이 문제 못 푼다고 쭉 가가지고 초등학생한테 네 어떻게 했냐 그 베껴가지고 하면은 다 틀리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에 대해서 시련을 많이 겪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가서 물어봐서 그런 거다. 그럼 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본도 안 되고 독일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면 저 한무영 교수라고 얘기했는데 전 나라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물어봤으니까 한무영 교수는 아니고 어느 나라 같은 지형에서 같은 기후에서 잘 극복한 나라. 저는 고조선이라고 해요. 고조선 같은 지형에서 같은 기후에서 잘 살았잖아요. 삼천리 금수강산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데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식의 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인시티고 그것이 바로 동자 철학과 홍익인간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요새 파리에서 말이죠. 홍수가 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인데 얘네들 요게 저 홍수가 난 것은 요 숫자가 요만큼 온 거야. 비가 좀 많이 오고 편차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봐야 대학생으로 봤을 땐 아우 초등학교 때 뭐 중학생 문제가 나왔네. 그거 넌 못 푸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나는 다 풀 수 있다. 뭘로 푸느냐? 동자 철학과 홍익인간 철학을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지진기술 세계 최고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고 간척기술 세계 최고는 어딘지 아세요? 네덜란드 땅이 낮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네덜란드 가면은 남자고 여자고 다 키가 커. 그래서 키 작은 사람 다 빠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요 두 개를 보고선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됩니까? 최악의 자연 조건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 물관리 세계 최고 기술은 어디겠습니까? 했을 때 보지 말고 물관리 세계 최고 기술은 최악의 자연 조건이지만 잘 극복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고
여기서는 그럼 증거가 있느냐? 벽골제라는 게 저 밑에 호남 지방, 호남이 호수의 남쪽인데 그 호수가 뭐냐? 바로 이 벽골제라는 거예요. 커다란 호수가 있다. 이걸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치국이를 만들었고, 그랬으니 우리 물갈이 세계 최고가 바로 여기 아니겠느냐? 여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한번 우리 학생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세종대왕께서 치국이를 1442년에 41년에 만들었고, 이걸 전 세계다 전국에 보내는데, 이거 만든 게 중요한 거,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록을 다 남긴 거예요. 그걸 전국에 가명에 보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 실록에 보게 되면은 호조에 명해가지고 이걸 전국에 가명에다 보내가지고 가명의 제일 최고 원님, 제일 최고 책임자가 직접 측정을 해가지고 이걸 상부에 보고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서울에 3개, 지방에 11개, 다른 지방에 334개, 한 350개의 데이터를 다 보내가지고 다 기록을 했었는데 1442년부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임진왜란 때 불이 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정조대왕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굉장히 민본적인 사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 야, 비가 안 오면은 곡식 많이 못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세금을 깎아줘야지, 세금을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차원에서, 민본적인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1770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검색해서 이제 세종왕조실록해서 치구하면은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비가 얼마큼 왔다, 이게 수치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다 찾을 수 있고 1770년인데 여러분 외국 나갈 때 이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1770년에 이 시스템이 돼가지고 다 측정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니네 생일이 언제지? 1776년인데요. 그럼 너희들 태어나기 6년 전부터 우린 재떴다. 프랑스 혁명 1789년입니다. 너희들 혁명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19년 전에 이미 이런 거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잘난 우리 선조들의 자손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이 앞에 계세요. 광화문에 치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프랑스 파리의 홍수라고 그런 게 다 기후변화 시대에 쩔쩔 매는 거 아니에요? 쩔쩔 매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다 이미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게 다 있으니 얼마나 우리 자랑스러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7월 28구 7월 마지막 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물 페스티벌을 엽니다. 비물 페스티벌 열고 창의 비물 경진대회, 그리고 치국이 네트워크라는 걸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고 하려고 하고 있으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게 아닙니다. 우리 거죠. 여러분 선조들이 만든 거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이 강남 스타일 아까 싸이라고 했는데 강남 스타일은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할 것이냐. 물론 드라마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도 가지만 더 중요한 것, 기후변화 시대에 빗물 스타일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제1의 그 싸이의 한류를 넘어서 제2의 한류를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을 빗물 모아 지구사랑, 빗물을 모아서 나 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 되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단법인을 만들었으니 이따 혹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소개하는 브로셔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고 같이 해서 우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사 보면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물 관리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더라고. 우리나라 물 관리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건 1절이고 3절까지 합시다. 1절 어렵다. 왜? 분산치가 높고 그다음에 산으로 그냥 돼 있어서 쫙쫙 빠져가지고 진짜 어렵습니다. 1절이고 2절 정부에서는 1절만 합니다. 2절은
아, 그런 데서 우리 한두해 살아봤어. 그거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기술이 있다. 경험은 철학이 있고 동자 철학과 홍익인간 철학과 추구가 있으니 우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2절이고 3절은 전 세계가 지금 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물에 대해서 특전사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특전사 훈련을 받은 이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3절까지 하는데 여러분이 2절, 3절을 좀 맡아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